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직장 근무 환경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또 다양한 직종들이 생기면서 근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만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전에만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분들은 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3교대로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며칠은 낮에 근무하고 또 며칠은 오후에 근무하고 또 며칠은 야간에 근무하는 일을 진행하죠. 또 저희 아파트에 수의 일을 하시는 분,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2교대를 하더라고요. 24시간 근무하고 또 24시간 휴무를 취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많은 직업군이 생기면서 일하는 형태도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무 시간들이 변동되는 거를 교대 근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야간에 근무하는 거를 야간 근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잠자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면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재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밝혀볼 수면의 비밀은 이런 교대 근무자의 수면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방송을 해주실 아주 훌륭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시고요. 현재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교육이사로 일하고 계시는 강경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교대 근무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어느 정도의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교대 근무가 단순히 잠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교대 근무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왜 교대 근무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면과 건강에 나쁜 이유를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대 근무자가 일을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환경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과 또 잠을 그래도 잘 잘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그리고 강경욱 교수님이 추천하는 관리 꿀팁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교대 근무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있죠. 지금 얘기했던 코팍맨, 마켓컬리 저도 많이 주문하는데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교대 근무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침에 새벽 배송하려고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5시, 6시에 물류창고 가서 물건만 띄우는 게 아니고 뭐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대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분류도 하고 또 자기 물건을 차에 싣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새벽 1시, 2시, 12시에 일을 시작하는 거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거죠. 아침에 배송 끝나고 좀 쉴지는 모르겠죠. 또 오후에도 또 물건을 배송해 주니까 새벽조, 야간 오후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마 교대를 또 하지 않을까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들 저한테 양압기 쓰는 분들인데 소방 공무원들이 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 후쯤면 양압기를 보름을 다 못 쓰고 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못 쓰더라고요. 또 간호사들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저는 인턴 레지던트가 마쳤기 때문에 좀 아닌데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 인턴 레지던트들 사실 교대 근무라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겠죠. 또 GS25C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나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야간에 근무하면서 돈을 더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이 교대 근무자가 있을까요? 저기 말씀하시다시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반도체 회사나 타이어 공장도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야 되는 분들,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분들, 최근에는 주식하는 분도 그러지 않을까요? 야간에 미국 서학개미들, 야간에 서양의 미국의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교대 근무의 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꼭 밤새도록 근무 안 하더라도 또 오전에 좀 늦게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대 근무자의 정의가 아직 뭐 연구 교수님도 이제 논문을 읽어보시고 네. 하시면 연구에서조차도 네.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좀 동의하는 그 교대 근무자의 정의는 그 일정 시간,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광의적인 의미로 교대 근무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교대 근무라 하면 이게 시프트 워크라고 하는데 장시간의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이 24시간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일정 시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형태를 좀 나눈대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대로 나누게 되면 고정형, 그러니까 야간만 근무하는 거죠. 미국의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수면 검사실에서는 주로 이렇게 픽스를 합니다. 야간만 뭐 20년, 30년만 근무하는 수면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차형,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3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교대 시간을 변경하는 거죠. 또 심야 근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근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눈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직장마다 참 다양한 형태의 근무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교대, 3교대, 또 1시프트, 2시프트 고정. 이거는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8시간 특정 시간에만 고정해서 근무하는 거죠. 예. 또 그걸 또 교대로 근무하는 또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서 대체 근무하는 형태도 있고 굉장히 직업 형태에 따라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뭐 국가 과제를 하느라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전보건공단 2017년에 나온 자료더라고요.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광업, 제조업, 경공업, 화학공업, 우리나라에서 공장 또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이 다 조사가 됐고요. 규모도 10명에서 30명, 90명, 100명, 300명 대기업 이렇게 나눴을 때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비율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지만 죄송한데 여기 보면 20%에서 한 40%까지 나옵니다. 네. 여기 또 다른 근무 형태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근무 형태, 저희가 아는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호텔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렇겠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게는 60%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또 후배들, 선배들, 우리 가족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대 근무가 왜 건강에 안 좋을까요? 어쨌든 간에 잠자는 시간들이 불규칙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 신문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주간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옅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맞교대를 하시는 분들이 짙은 색깔입니다. 낮에 졸린 거가 뭐 훨씬 더 졸린 거죠. 네. 또 수면 부족도 이렇게 한 20% 이상 수면 부족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면증도 한 20% 차이가 날 정도니까 교대 근무자들이 훨씬 더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교대 근무를 했을 때 수면의 문제 또는 수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를 교대 근무 수면 장애, 저희가 이거 시프트 워커 슬립 디스오더라는 용어로 쓰고 국제 수면 장애 분류표에도 우리가 일종의 리듬 장애 중에 하나의 형태로 장애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의학적인 정의는 조금 이게 심각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무 주기가 본인의 수면 시간과 겹쳐야 됩니다. 내가 자야 될 시간에 일부든 전체든 간에 일을 해야 돼서 수면이 방해가 되는 경우에 교대 근무 수면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한 달 이상 동안 교대 근무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고 이것들이 어떤 수면 일기를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 다른 질병이 아니다라는 게 교대 근무 장애,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된 거는 교대 근무자의 대부분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생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산업의학과뿐만 아니라 수면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교대 근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수면을 잘 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방송 들으시면 이 제안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거고 본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왜 교대 근무가 건강과 수면에 나쁜 이유인지를 조금 좀 알아보고 강병수 쌤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수면과 건강에 나쁜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생체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체시계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우리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에 2만 개의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위고요. 얘가 잘 시간과 깰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그 때문에 얘가 켜지면 우리는 깨어있는 거고 얘가 꺼지면 우리는 자는 거죠. 근데 얘가 켜지기 위해서는 생체시계가 켜지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소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를 하고 위장관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생체시계를 다시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규칙적으로 자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체시계가 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고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뇌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계속 올라가서 생체시계를 깨우게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낮에 적절하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생체 리듬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낮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리듬이 되고요. 밤이 되면 이제 6시, 7시 되면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 늦게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막 움직이고 하면 생체시계가 안 꺼져요. 그래서 잘 때 활동을 적게 하고 심신을 안정하게 되면 우리 생체시계는 이제 꺼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고 또 멜라토닌이 나와서 뇌를 자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리듬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생체 리듬은 내가 하루에 정해진 생체 리듬을 바꾸는데 최대 1시간밖에 못 바꿔요.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이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11시에 자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잘 수가 없는 게 내가 노력해도 1시간밖에 이동이 안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라는 게 쉽게 극복하지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5시간 이동하려면 5일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 근무가 대개 3일, 5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면 매일매일 해외여행을 가서 시차가 안 맞는 상황이 듭니다. 그러니 생체시계가 자야 되는 시간에 나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니 너무 졸리고요. 또 생체시간에 잘 시간에 나는 거꾸로 일 끝나고 자야 되니 못 자는 거죠. 그럼 잘 시간에 못 자고 깰 시간에 못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되니 굉장히 피곤하고 잠의 리듬이나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깨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생체시계는 뇌만 자고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시계가 있어요. 심장, 그 다음에 폐, 또 간, 근육, 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말초시계가 있는데 지 멋대로 자기만의 시계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생체시계가 얘네들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뇌가 잘 때는 같이 꺼버려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체시계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시계를 다 동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뇌가 여기 보면은 7시죠. 7시에 8시인가요? 7시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7시에 맞춰지면 우리 몸에 있는 간이나 또 위도 7시로 맞춰져요. 이렇게 되면 뇌의 시계와 몸의 시계가 동기화가 됩니다. 즉 뇌가 잘 때 우리 몸도 자고요. 뇌가 깨어있을 때 우리 몸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깨어있을 때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제일 건강하고요. 뇌가 잘 때 우리 몸도 억제가 돼야지 잘 잡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불일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뇌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위의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또 간의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지멋대로 노는 거죠. 뇌는 자라고 그러는데 위장관 움직이고 뇌는 깨어있는데 간은 쉬고 있어요. 그럼 음식을 먹어도 소화 안 되겠죠? 그리고 뇌가 깨어있으려고 해도 자려고 해도 얘네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못 자게 돼요. 이게 동기화가 안 되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거를 해석해 보면 대사성 증후군, 비만, 고혈압, 당뇨, 또 위장관 질환, 또 피부 질환, 또 암까지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시계는 단순히 잠만 자고 깨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계를 뇌의 시계에 맞게 동기화를 시킴으로써 뇌와 같이 움직여서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잠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능은 뇌가 잘 때 우리 몸을 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7시간, 8시간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고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원상태로 리셋시키는 겁니다. 핸드폰을 껐다 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을 완충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의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일주일 리듬이 불규칙해지며 그게 우리 몸의 잠에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게 교대 근무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강의 문제와 수면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릴까요?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생체 리듬이 깨지죠? 그러면 자고 깨는 일찍 리듬이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 자야 될 시간에 못 자니까 배가 고파요. 자꾸 뭐 먹게 돼요. 또 일정한 시간 식사가 불규칙하니까 또 수면 주기 각성은 또 망가져요. 이렇게 되면서 낮에 활동도 잘 안 되고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산업재해도 생기고 우리가 몸의 스트레스라든지 몸에 힘든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돼서 질병을 일으킨 겁니다. 교대 근무자가 이게 중앙일보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조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2,400명의 교대 근무자를 갖고 조사했더니 본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작업기능 리듬이 다 망가졌다. 이게 35%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방해, 잠을 적게 잔다. 내가 아무리 잠을 더 잘래도 못 잔다. 26%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은 이제 강경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요. 교대 근무자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미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교대 근무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과 낮, 다른 사람들이 자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사회적인 격리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도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하셨던 대사증후군은 실은 어찌 보면 현대의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 질환 발생률도 올리고 또 만성 신질환 그리고 암 발생 그리고 또 모든 원인의 사망률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 대사증후군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올라가고 당뇨도 이제 따라가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 발생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간호사 코호트가 있긴 합니다. 타대학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호트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막 활동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는 간호사 코호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대다수의 간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코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연구를 보면 10년 이상 교대 근무를 시행했던 그룹에서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유방암 같은 호르몬과 연관된 암의 발생이 올라간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일주기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그렇게 정상인 만큼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동물 실험에서 이건 아주 받아들여진 사실은 아니지만 동물 실험에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고요. 또 사람 종양 조직을 가지고 시행했던 연구에서도 모든 단계의 암의 성장을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면이 제대로 자야 교감신경 톤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는데 교감신경 톤이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경로, 스트레스 패스웨이 때문에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진, 수면 시간이 단축된 환자들에서 감기의 발생률이 높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아마 그런 면역 반응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수면의 역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면이 망가지고 수면 패턴이 무너지신 분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 심장 질환, 또 대사증후군, 그리고 우울증, 위장관 질환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에 산업의 생산력도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굉장히 졸리고요. 이게 졸리고 이거는 당뇨를 높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울하다는 여성이고 또 이게 비만도 생기고 또 이게 심장 발작이 생긴다는 거고요. 위장관 질환도 생기고 일하다가 이렇게 좋으니까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도 생길 수가 있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까지 대사증후군이라면 비만이 동반되는 사람이 당뇨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그런 거죠. 교감신경이 높을 때 나타나는 병인 거죠. 맞습니다.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 혈압, 그리고 지질 2가지, 그리고 허리둘레 이 5가지 중에 3가지 기준을 이상을 만족을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교대 근무자들에서 특히 밤근무가 포함되어 있는 교대 근무자들 중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은 조금은 일관되게 대사증후군 요소 중에서는 조금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대 근무자가 고혈압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 2020년도에 이거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했던 메타 분석입니다. 여기 최근에 나왔던 연구를 찾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는 지질이 실은 2가지입니다. 중성지방과 고밀도 지질인데요. HDL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올라가는 결과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메타 분석이기 때문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많을수록 네네. 좋은 건데 맞습니다. 교대 근무한 사람들은 HDL이 낮아진다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LDL이나 중성지방은 높을수록 네네. 나쁜 건데 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높아진다. 네네. 이런 대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여성 교대 근무자가 남성보다 더 문제가 네. 생기나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선생님들, 여성 교대 근무자들의 건강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건형 자료입니다. 국가 건강 영양 조사 자료인데요. 교대 근무를 한 그룹이 저기 키가 큰 게 교대 근무를 한 그룹입니다. 낮은 그룹은 고정 시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교대 근무 환자들에서는 당신은 생리불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략 1.5배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저희 교대 근무자들은 특수 건강 검진을 합니다. 배치 전 신검을 하게 되고요. 배치 후에 6개월 뒤에 또 신검을 하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치 전 신검과 배치 후 6개월 뒤 신검을 하는데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 대상을 연구를 해봤을 때도 생리불순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높았고, 특히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생리불순을 더 많이 호소를 하였습니다. 우울증도 일으키나요? 네, 우울증을 일으키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화 단절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의 발생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모 전자회사 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건강검진을 시행했는데요. 교대 근무자들에서 고정 근무자들에 비해서 우울증의 발생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의 발생률이 대략 불면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대 근무자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자살을 생각하는 그 자살 사고까지 8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알려진 게 이제 암까지 관련되는 얘기가 있죠. 네. WHO, 우리 국제보건기구 네. 산하에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암 물질을 크게 5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교대 근무와 또 방근무를 2A,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을 일으킨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증거가 있고, 사람 대상 실험에서는 그 근거가 약간은 부족하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그 정도 단계로 발암 물질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거의 5개 군 중에 위에서 2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암은 특히나 교대 근무랑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암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사들의 많은 연구들이, 그 전에 나왔던 연구들에서 교대 근무 간호사들이 유방암이 훨씬 더 많이 생겼고요. 또 이런 연구들은 스튜어디스, 비행기를 오래 타는, 장기간 비행기를 타는 스튜어디스에서도 또 유방암 발생률이 좀 높아졌고, 생존율도 조금 더 빨리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락한 삶을 많은 분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들에도 생리불순이 있고 우울증과 암까지 발생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자가 단순히 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비만도 생길 수 있고, 또 대사성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당뇨나 혈압도 생길 수 있죠. 여성들의 경우는 생리불순도 생길 수 있고 암과 우울증이 생긴다는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의 고유 기능이죠.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면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잠이 불규칙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동기화가 안 되고 지멋대로 노니, 이게 쉴 때 안 쉬고 또 일할 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균형을 일으켜서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 문제가 너무 많죠.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잠을 늦게 자거나 하루 이틀을 밤을 새 보시면 그 고통을 다들 경험하는데, 그게 일주일이건 3일이건 얼마 간격으로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를 유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실은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준 슬라이드랑 거의 비슷한 슬라이드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또 다른 동물, 그리고 박테리아까지 일주기 리듬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일주기 리듬은 단지 그냥 생리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 것보다는 일단의 유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적 진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식교차 상액에 존재하는 마스터 클락, 우리 시계를 말하는데요. 이 시계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17년도에 이 유전자가 실은 이전에 발견됐지만 2017년도에 이 시간 조절 유전자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상을 받으셨죠. 네, 마이클 영과 제프리 홀 그리고 마이클 로스벳이 아주 훌륭하신 세 분 덕분에 이 그 유전자들의 조합의 전사와 번역의 과정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수면 각성 주기나 또는 신장 간 이제 말초 시계의 조절 때문에 우리 몸의 생리 리듬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 생리 리듬은 우리 그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위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뭘 먹고 있는데요. 섭식도 상당히 중요한 큐가 되고요. 밤과 낮, 빛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비주얼 큐입니다. 그리고 개체 활동,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제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이 리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리듬에 따라서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망가져 버리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수면의 질 저하가 발생을 하고 수면 시간의 단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산업 생산성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체 시계라는 것들이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체 시계가 불균형을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잠도 못 자게 되고 우리 신체도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자고 깨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잠에 숙면을 잘 수 있는 꿀팁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교대 근무 스케줄은 시계 방향순이 좋다는 건 거의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근무 스케줄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스케줄은 저녁 초저녁에 시작되는 스케줄, 그 근무가 끝난 뒤에는 밤 근무,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순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동쪽으로 갈 때는 좀 더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람 몸이 힘들잖아요. 늦게 자는 게 오히려 적응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렇게 시계 방향순으로 근무 스케줄을 짜는 게 좋다라고 권유는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이 이걸 또 바꾸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적응을 잘 하잖아요.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 갈 때는 적응을 좀 잘합니다. 근데 돌아올 때가 적응을 잘 못해요. 이게 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면 데이 근무하고 이브닝 들어가고 나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둘 다 병원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우리 간호사들 병동에 근무할 때 보면 월차도 따져야 되고 또 뭐 휴가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못 정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우리가 직장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것들이 가장 좋은데 현실은 이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도 간호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이거를 못해서 거의 이런 걸 못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게 노무 관리를 하시고 근무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교대 근무를 시켰을 때 이런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WHO나 이런 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무 시간에 빛을 굉장히 밝게 해주는 겁니다. 낮처럼요. 네. 우리가 조명이 300루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조명을 높여줘도 밤에 쉽게 적응합니다. 빛이 깨어있게 해주는 거를 자극하는 생체 시계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건데 일할 때 낮처럼 환하게 해주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빨리 적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느끼기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에 야간 근무할 때는 그냥 형광등보다는 훨씬 더 LED 조명을 좀 갈아주시면서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죠? 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겹치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실제로 3교대 간호사 스케줄입니다. 빨간색이 겹쳐 있는 겁니다. 겹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문제는 데이 이브닝은 이게 겹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나이트는
근무는 겹친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시작할 때 시작 전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실 수가 있다면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피곤을 덜하기 위해서 조금 잠을 자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낮잠을 자고 출근하고 이렇게요. 아까 그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자는 분들이 이런 형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바나나나 우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야간 근무 시에 조금씩만, 그러니까 뭐 많이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과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간 근무 퇴근할 때 빛 차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제 몸이 각성이 돼버리면 들어가셔도 잠을 못 주무시니까요, 빛 차단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야간에 빨리 시차를 적응해서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근무에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자게 하는 트립토판,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분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견과류나 바나나, 우유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 칼로리가 높아지고 비만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 우유는 반잔, 바나나는 1개 내지 반 개 정도만 드시고 호두, 견과류는 한 2-3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트립토판의 섭취가 이루어집니다. 퇴근할 때 빛을 안 보셔야 돼요. 나 들어가서 이제 좀 이따 잘 거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십시오. 아침부터 선글라스 쓰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뭐 남들보다는 내가 잘 자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선글라스 끼고 집에 들어가셔서 햇빛을 차단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집안을 밤처럼 만드셔야 돼요. 암막 커튼 치시고 소음도 좀 억제하시고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시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교대 근무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많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 회사의 노력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그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수도 책정이 되고 수당도 붙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건강에 대한 보상이라고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시간 순대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야간의 근무 환경을 좀 밝게 해주시고 조금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시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 잘 시간에 맞춰서 빛도 좀 차단하시고 음식도 좀 적게 드시면서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만들어서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뾰족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잠은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조금이라도 쉽게 적응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잠을 좀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또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그 노력하시는 것 덕분에 세상이 밝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희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보시는 많은 교대 근무자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경수 교수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서야 교대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나 또는 의료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또는 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또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